자, 이어서 농작물 재보험 보상 관련 용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험 사고입니다. 자, 보험 계약에서 재보험 사업자가 어떤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약정한 우연한 사고에서 우리는 보험 사고로 표현합니다. 즉, 자, 보험 사고가 발생했어. 그러면 뭐예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농지이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고율. 자, 사고율. 지금 현재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의 사고율이 몇 프로야? 손해율이 몇 프로야? 피해율이 몇 프로야? 자,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고율이라는 건 뭐냐면 가입 수분의 사고수예요. 즉 가입 농가 수가 10,000 농가인데 이때 3,000 농가가 피해가 발생을 했어. 즉 사고가 발생했어. 그걸 갖다가 우리는 사고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손해율은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이에요. 손해율은 즉 손해율 구하는 공식은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 손해율은 자 분모가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분의 계약자들이 가져간 보험금이죠. 즉 보험료는 조금 걷었는데 계약자들이 보험금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어때요? 보험회사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손해율을 많이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전자에 그랬죠. 보험료라는 것은 전체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표현해. 그리고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합하여 우리 영업보험료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손해율 구하는 공식에 있어서 이 보험료는 어떤 보험료를 의미를 하게 되냐면 순보험료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즉 순보험료분의 계약자에게 지급한 지급보험금을 나누어서 뭘 산출하게 되냐면 손해율을 산출하게 됩니다. 적정하게 이루어져야만 돼요. 건전한 경영이 되겠죠. 보험료를 또 너무 많이 가져왔는데 계약자가 보험금을 조금밖에 안 가져간다. 그러면 어때요? 보험회사에 이익, 즉 폭리를 취득하겠죠. 또 반대로 보험료는 조금밖에 안 되는데 보험금이 많이 나갔다. 그렇게 되면 손해가 막강해지겠죠. 그래서 이 농작물 재보험은 우리가 우연한 사고로 물론 우리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되는 거죠. 그래서 자 태풍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자주 발생한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요즘에는 이상 기온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폭염 기간이 엄청난 기간이 지속된다든가 또는 뭐예요? 비가 오더라도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집중호우 엄청난 비가 많이 내려서 침수 피해가 발생을 한다든가 또는 태풍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태풍이 연타적 온다든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율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근데도 반대로 자 이런 재해가 없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손해가 굉장히 낮아지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손해평가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자 마음이 자꾸 이렇게 나쁜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이 재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일하는 횟수가 많아지겠죠. 왜? 조사를 많이 해야 되니까. 피해가 많으니까. 근데 또 반대로 재해가 없게 되면 어때요? 우리 농가분들이 농사가 풍요롭다는 거죠. 별로 피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조사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소리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참 애매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농가분들이 농사를 잘 지어야지 좋은 거죠. 이게 경제적으로 우리 농가분들이 안정이 되겠잖아요. 근데 자기 직업하고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전에 정말로 피해가 많았던 연도가 몇 년도였냐면 2020년이었어요. 2020년. 이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많은 비, 많은 태풍이 연타 있잖아요. 막 연타. 되게 8월, 9월 달에 태풍, 그것도 엄청난 큰 태풍이 3차례 와버렸어요. 3차례. 피해가 진짜 그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럼 그때는 2020년도는 어떻게 보면은 이 손해평가의 꽃이었던 그런 해였어요. 그때는. 정말로 일이 넘쳐났습니다. 우리 손해평가사가 부족해서 정말 일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예. 물론 저도 2020년도에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그때는 행복한 어떤 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재해가 많았을 때 우리 손해평가사는 제가 이렇게 감히 행복했다는 그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농가분들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런 엄청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보험에서 우리 농가들한테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는 없죠. 일정 부분은 농가가 다 어때요? 피해를 안는 거죠.
어쨌든 자 손해율 산출하는 공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피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피해율이란 보험금 계산을 위한 최종 피해 수량의 배분율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마늘을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호흡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 몇 퍼센트 정도 피해가 발생했어? 자, 이때 걔를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해율이라고 표현합니다. 피해율이 30%야. 이렇게 용어를 쓰겠죠. 그래서 피해율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뭐예요? 피해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체 피해율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본조사, 재조사, 검증조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자, 식물체 피해율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식물체 피해율. 자, 식물체 피해율, 그 다음에 전수조사, 표본조사, 재조사, 검증조사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식물체 피해율 용어 한번 봐볼게요. 경작불능조사에서 고사한 식물체를 보험가입 식물체로 나누어 산출한 값 이렇게 용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식물체 피해율은 저희가 어디에서 사용을 하게 되냐면 용어 있잖아요. 어디에서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냐면 경작불능보험금이라는 게 있어요. 경작불능보험금. 경작불능보험금 산정할 때 필요한 용어가 바로 식물체 피해율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자, 이번에 콩을 한번 재배를 해볼까요? 콩을 10,000제곱미터에서 콩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콩도 종류가 물론 많아요. 즉 우리가 밥을 해먹는 반민용카, 콩나물을 재배하는 나물용 콩, 그 다음에 두부를 만드는 장류의 두부용 콩, 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우리 밥을 해먹는 무슨 콩을, 자, 서리태 또는 검은콩, 자, 청작콩을 제가 재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험에 언제 가입을 했냐면 2025년 6월 10일 날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콩 보험은 언제 끝나냐면 6월 10일에 가입을 해서 2025년 11월 30일 날 콩 보험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랬는데 언제 2025년 8월 5일 날 비가 엄청 왔습니다. 집중호우 이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비로 인해서 이 콩 농지가 다 어떻게 됐냐면 침수되어서 콩 다 밭이었대요. 다 유실돼 버린 겁니다. 즉 콩이 다 뽑아서 밖으로 다 흘러간 거예요. 침수 피해로 인해서, 호우 피해로 인해서. 자, 이때 이 콩이 이제 다 죽어버렸겠죠. 다 쓸려 나와서 다 고사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제곱미터가 고사가 되었냐면 고사 면적이 8,000제곱미터가 고사를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이 계약자는 11월 달에 이 콩 수확을 위해서 그때까지 계속 갈 수 없겠죠. 콩이 어때요? 이미 80% 이상이 다 고사했다는 것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값어치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예. 나머지 2,000제곱미터도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계약자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나머지도 그냥 포기하고 나는 여기를 그냥 로타리 치고 여기를 어때요? 새로운 작물을 심고 싶겠죠. 차라리 다른 작물로 얼른 대체를 해야겠죠. 얘를 정리를 하고. 그럼 이때 계약자는 뭘 선택을 하게 되냐면 계약자는 나 더 이상 콩 농사 포기할 거야. 즉 경작을 포기를 하는 겁니다. 수확기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 2,000제곱미터에 대해서. 걔도 상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럼 경작을 포기하면 이 상태에서 계약자한테 뭘 지급을 해줘야 되냐면 보험금을 지급을 해줘야 돼요. 왜? 이미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한 농지이기 때문에. 그럼 이때 계약자한테 지급하는 보험금을 무슨 보험금이라고 표현하냐면 경작불능보험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경작불능보험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작불능보험금을 주려면 어떤 적정한 지급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무조건 경작불능보험금을 주는 건 아니죠. 그럼 경작불능보험금의 지급 사유는 당연히 무슨 기간에 보험 기간 안에 뭘로 보상하는 죄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자가 경작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나 경작불능보험금 주세요라고 경작불능보험금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이때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이 고사 면적이 몇 퍼센트 이상일 때 65% 이상일 때 이 경작불능
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65%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이 식물체 피해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콩 피해율, 식물체 피해율. 방금 제가 식물체 피해율이 얼마에서 전체 10,000제곱미터 중에서 8,000제곱미터가 고사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식물체 피해율이 몇 프로가 되는구나? 8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작불능보험금은 이 식물체 피해율이 80% 이상일 때 뭘 주는 거예요? 경작불능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식물체 피해율 영어 정리해서 가보시면 경작불능조사에서 고사한 식물체를, 즉 콩이 몇 제곱미터? 8,000제곱미터가 고사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보험가입 식물체, 보험가입 면적은 10,000제곱미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를 나누어 산출한 값을 식물체 피해율이에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예시한 거에서 식물체 피해율이 몇 프로야? 식물체 피해율이 80%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체 피해율, 경작불능보험금에서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수조사, 표본조사 보도록 할게요. 전수조사, 표본조사. 자, 말 그대로 심플합니다. 전수조사하는 것은 뭐예요? 다 조사할 거야. 표본조사는 뭐 할 거야? 샘플을 정해서 조사할 거야. 이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농지가 있어요. 자, 여기가 뭐가 있냐면, 자, 콩농지예요. 콩이 10,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얘를 언제? 수확기 때. 자, 우리가 콩은 수확기 때 언제냐면 수확기가 11월 달이에요. 그럼 11월 달, 10월 말에서 주로 이제 11월 달에 수확을 합니다. 그럼 11월 달에 우리가 콩을 무슨 조사를 하게 되냐면 콩이 이 농지에서 몇 킬로그램이 수확이 된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무슨 조사를 하게 되냐면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확량 조사를. 이 농지에서 콩이 몇 제곱미터가 수확이 돼? 하고 수확량 조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수확량 조사를 했더니 여기여서 만 킬로가 수확이 되었어. 8,000킬로가 수확이 되었어. 이렇게 우리가 수확량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수확량 조사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수확량 조사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콩을 모두 수확을 해서 무게를 재는 거예요. 아예 전부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자, 손해평가사입니다. 여러분이 손해평가사 가셔서 이제 이 수확량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서 수확량 조사를 하려고 할 때 가서 10,000제곱미터면 굉장히 넓잖아요. 그 10,000제곱미터에 가셔서 콩이 모두 수확하는 걸 갖다가 전부 그날 하루 종일 지키고 있으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될 거 아니에요. 그쵸? 계속 수확하는 기계가 와야 되죠. 걔가 또 와서 수확을 해서 또 가서 무게를 가서 재워야 되겠죠.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겠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전부 콩을 수확해서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 얘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수조사예요. 전수조사. 우리가 벼도 마찬가지죠. 벼도 여러분이 무게조사를 갔습니다. 수확량 조사를 갔는데 벼 농지에 있는 그 벼를 모두 수확을 해서 무게조사를 한다. 걔를 갖다 전수조사라고 표현합니다. 자, 전수조사가 가장 정확하겠죠. 왜? 모두 수확을 해서 수확 무게를 측정하니까 가장 정확하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어때요? 그리고 기계도 와야 되고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이런 어때요? 시간상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하루에 이 많은 농지를 갖다가 하루에 한 건 정도밖에 조사를 못하게 되면 어때요? 다 조사를 못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수조사가 정확하긴 정확한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로 무슨 조사를 많이 하겠어요? 샘플 조사. 이 샘플 조사가 바로 이 표본 조사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여기에 있는 콩을 모두 다 수확을 해서 무게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셔서 구간 이렇게 표본을 정해서 여기에 있는 콩만 우리가 수확을 해서 1제곱미터당 수확량을 산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전체 면적을 곱하게 되면 어때요? 이 농지의 수확량을 우리가 뭐예요? 측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본 구간을 선정해서 하는 조사 방법을 표본조사라고 표현합니다. 자, 대부분이 우리 농작물은 표본조사로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가서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또 전체가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이것도 있겠죠. 자, 우리 사과 조사를 갑니다. 또는 복숭아 조사를 갑니다. 그러면 사과 나무가 5,000주가 있어요. 그럼 5,000주가 있었을 때 여러분 조사를 가는 거예요.
이 가수원의 오천주에 지금 현재 사과가 몇 개 달려 있는가 우리가 전부 손으로 개수 조사를 하는 겁니다. 사과 한 나무를 다 세는 거예요. 그럼 사과 이 한 나무에가 200개 사과가 지금 착과가 되어 있어. 그러면 5천주이면은 하루 종일 내내 5천주를 여러분이 다 셀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럼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과 가수원에 방금처럼 이렇게 대표적으로 사과 나무를 20주만 선정을 해서 또는 15주만 선정을 해서 어때요? 개수를 세서 우리가 표본을 한 나무에 보통 한 150개 달려 있어. 이렇게 표본 조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체 주수를 곱해서 지금 현재 이 가수에는 사과가 몇 개 정도 달려 있어.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해서 조사 방법은 전수조사, 다 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샘플을 정해서 조사하는 방법, 표본 조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다 우리는 무슨 조사를 하는 거예요? 표본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때요?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전수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겠어요? 계약자하고 어때요? 서로 어때요? 계약자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충돌할 때. 자, 예를 들자면 방금처럼 이렇게 콩을 여러분이 조사를 갔습니다. 콩을 조사를 갔는데 이렇게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표본 구간을 선정해서 여러분이 전부 여기에 있는 콩을 수확을 해서 얘를 콩 껍질을 벗겨서 무게 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콩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피해를 측정을 한 거예요. 피해를 측정을 했는데 여러분이 피해가 30%라고 계약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계약자가 볼 때 나는 절대로 이게 피해가 30%가 아니야. 나는 여러분은 여기서 전체 콩이 얼마 정도 10,000kg이 수확이 될 거라고 여러분이 조사를 해서 알려준 겁니다. 근데 계약자가 봤을 때는 얘가 충분히 10,000kg 안 나와. 여기는 아마 잘해봤자 콩이 7,000kg밖에 수확이 안 될 거라고 계약자가 오기는 겁니다. 그럼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그랬을 때는 계약자는 이 표본 조사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나는 그냥 전체 수확을 한번 해보려다. 그래서 전수조사로 가는 겁니다. 벼도 마찬가지예요. 벼 조사 때 여러분이 이렇게 표본 구간을 선정해서 여러분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계약자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습니다. 계약자가 별로 이 결과값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인정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럼 벼를 전부 수확을 해서 무게 측정해 보시게요. 즉 전수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조사 방법은 전수조사, 표본조사가 있습니다. 자, 전수조사라는 것은 전체 경작한 수확물을 모두 조사하는 방법을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나는 전부 조사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즉 예를 들자면 방금처럼 사과가 5,000주인데 계약자가 5,000주 다 세. 포도가 2,000주인데 당신 2,000주 다 세.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 애들은 무조건 다 전수조사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 애들은 무조건 표본조사만 합니다. 그럼 전수조사가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은 벼는 전수조사가 가능합니다. 콩 전수조사 가능합니다. 팥 전수조사 가능합니다. 이런 애들만 전수조사 하는 거예요. 물론 또 어떤 것도 전수조사 가능하냐면 우리 낙과 떨어진 거 있죠. 태풍을 해서 사과가 떨어졌습니다. 태풍을 해서 배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가서 카운팅 해야 되죠. 몇 개가 지금 떨어져 있는가. 자, 그런 것들은 전수조사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전수조사 가능한 건 아니에요. 일부만 전수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전수조사, 표본조사. 자, 표본조사 정의 한번 보러 갈게요. 표본조사라는 것은 경작한 수확물의 특성, 수확물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표본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자, 이 표본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자, 이런 거 있잖아요. 방금처럼 자기가 콩농지예요. 근데 표본조사를 할 때 표본 구간을 우리가 추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표본 구간을 자, 여기에서만 5개 구간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만 다 표본을 했다. 안 맞겠죠. 또는 자, 표본을 이 가장 자리에서만 해도 안 맞겠죠. 그래서 표본을 할 때는 어떻게 정답이 뭐예요? 골고루예요. 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잡겠어요? 이렇게 대각선. 주로 대각선으로 표본 구간을 자, 여기에 넣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본 구간을 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 표본 구간을 적정하게 골고루 선정해야만이 어때요? 우리가 정확한 우리가 수치가 나올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표본조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본 조사를 했어요. 표본 조사를. 그래가지고 계약자한테 피해율이 3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자도 오케이 하고 계약자가 그 당시에는 이때는 제가 설명을 열심히 해서 그리고 계약자도 그 부분에 긍정적으로 맞아요 하고 계약자도 고생하셨습니다라고 해서 계약자가 오케이 한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했다는 것은 계약자가 뭘 했다는 소리냐면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명 완료 후에 자 계약자는 우리 누구는 여러분들 손해평가사는 이 결과를 그대로 이제 농협에다가 서류를 제출해서 끝냈습니다. 자 그랬는데 계약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틀 후에 옆집한테 물어봤어요. 옆집한테 자네는 농지가 몇 프로 피해 나왔어? 그랬더니 그 계약자가 저희는 이번에 40% 나왔어요. 그러는 겁니다. 또 옆집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피해가 몇 프로 나왔어? 그랬더니 거기는 28% 나왔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해? 물론 농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피해는 천차만별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 다 피해가 같을 수는 절대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불이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 농지가 피해가 너무 적은 것 같아. 그럼 계약자는 어떤 걸 선택할 수 있겠어요? 우리 농지에 대해서 뭐예요? 다시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시 조사해 주세요.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뭐가 되냐면 재조사라는 거예요. 재조사. 즉 재조사예요. 다시 조사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즉 누가요? 보험 가입자가 누구한테 손해평가 즉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조사한 결과값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회사는 다시 조사하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재조사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갔어요. 제가 갔는데 다시 조사하라고 또 A를 보내면 안 되겠잖아요. 누구를 보내야 되겠어요? B를 보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낸다?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다? 재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계약자들은 이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재조사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 A라는 손해평가사가 조사를 잘못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A라는 조사는 조사 당시에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기준에 맞게끔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계약자가 느끼는 부분이 적다는 거죠. 아니면 또는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재조사를 요청했다고 해서 결코 나쁘다는 거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조사는 포인트는 뭐냐면 7일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검증조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검증조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감사 받죠. 근데 본인이 일을 잘했다고 해서 또는 일을 못한다고 해서 일단 어쨌든 감사가 오면 어때요? 심적 부담이 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감사 기간 중이야. 괜히 어때요? 내가 일을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일을 잘해놨는데 막상 가서 내가 감사를 받아보면 왠지 긴장되고 왠지 떨리고 혹시 뭔가 지적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 심리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손해평가도 검증이 있습니다. 즉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검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오늘 무슨 조사했냐면 사과 조사했어요. 사과 무슨 조사를 했냐면 달려있는 개수 조사를 했습니다. 즉 달려있는 개수 조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착과수 조사라고 표현합니다. 사과에 달려있는 개수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조사가 끝나고 난과 동시에 바로 B라는 검증하는 사람을 검증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검증원이 제가 조사했던 이 농지에 가서 다시 이 착과수를 정말로 카운팅을 잘했는가 다시 여러분도 세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검증조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자, 이 검증원들이 다시 셌어요. 그러면 이 값이 A가 한 값과 B가 한 조사값이 거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근사치에서 동일할 수 있겠죠. 그잖아요. 그렇게 되면 A가 조사를 아주 잘한 거죠. 그런데 이 근사값이 현저하게 커버린다든가, 그죠? 또는 현저하게 작다든가. 즉, 너무너무 있잖아요. 이 조사한 값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겠잖아요. 아니면 조사를 아예 엉망으로 했다든가. 예를 들자면 사과나무가 분명히 계약자는 500주를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사과나무도 500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을 사과나무를 400주로 조사를 해왔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계약자는 500주를 사과나무를 가입을 했는데 실제 현장에 가봤더니 중간에 사과나무가 죽어서 고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400주밖에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A 조사는 400주로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가보니까 이 조사는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500주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 계약자는, 이 손해평가사는 조사를 잘못한 거죠. 즉 부실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 부실 조사를 했을 경우에 검증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조사값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죠. 이런 조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검증조사라고 표현합니다. 갈수록 이 손해평가 시장에서 검증조사도 강화됩니다. 물론 이 검증조사는 누구도 할 수 있냐?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검증조사 보도록 할게요. 검증조사는 재보험사업자 또는 재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반이, 여러분이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하여 확인하는 조사를 검증조사라고 표현합니다. 일정 수를 이미 조사해요. 즉 검증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면 검증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랑 할게요. 제가 뭘 조사했냐면, 사과가수원에서 무슨 조사했다? 착가수 조사를 한 겁니다. 착가조사. 근데 사과가수원에 그 지역에 가서 한 거예요. 그 지역에 가서 몇 개 걸 했냐면, 총 50개 가수원 조사를 했습니다. 가수원. 자, 이렇게 조사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지역에 이제 검증이 들어온 겁니다. 자, 검증원 B. 자, B가 누구냐면, B가 검증원이에요. 검증원. 자, B가 검증을 하러 왔습니다. 그럼 이때 이 검증원 B는 이 50개를 다 검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몇 개만, 2개만 일단 고릅니다. 즉 2개를 추출한 거죠. 이미 추출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2개 추출한 거에 대해서 B는 뭐 하게 되냐면 가서 다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즉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이 A가 조사를 제대로 했는가, 즉 나무가 맞는지, 달려있는 개수가 맞는지, 기타 방제시설 같은 게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면적을 제대로 측정했는지, 우리 사과나무 한 주당 면적을 다 측정을 합니다. 이런 거 제식 있잖아요. 제식 거리를 측정을 제대로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검증 결과, 2개 딱 있잖아요. 검증 결과. 한 개만 조사가 잘못될 수 있고, 또는 2개 다 조사가 잘못될 수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이 검증 결과 너무나 조사를 완벽하게 조사를 잘했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검증 결과요, 값이 2개로 나눠진다고요. 조사를 너무나 잘했어, 조사를 잘못했어, 이렇게 결과값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A가 조사를 잘했다 그러면 이대로 그냥 끝내는 겁니다. 이대로 그냥 그대로 검증 마무리. 조사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마무리. 근데 봐보니까 조사를 엉망진창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게 조사가 엉망이다는 거예요. 즉 조사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검증원들은 이 A가 조사한 거 있잖아요. 이 50개에 대해서 모두 다 검증해버리는 겁니다. 모두 다 검증해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이 A 조사자는 이제 그때부터는 정신이 좀 시끄럽습니다. 왜? 창피하잖아요. 조사를 잘못했다는 것은. 그렇죠. 그리고 소문도 동네 금방 이게 입에서 쫙 소문이 나버립니다. 뭐라고? A 조사자 조사 잘못해서 검증에 적발됐대. 좀 창피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원칙적으로 그냥 천천히 기준에 맞게끔 우리가 있잖아요. 규정이 정해진 대로 조사를 하시면 돼요. 근데 결론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왜 일이 일어나겠어요?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왜? 나무를 가서 세라고 하면 세야죠. 나무 가서 그냥 이대로 카운팅 하시면 돼요. 카운팅을 하면 되는데 나무를 세라고 하는데 안 센 거지. 안 세니까 틀리죠. 게으른 거죠. 이것이 결론은.
그리고 또 뭐 한 거예요? 달려있는 사과 개수를 세라겠습니다. 안 센 거죠. 그냥 세면 되는 거잖아, 세면. 물론 허용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허용오차라는 게. 세다 보면은 나무가 1개, 2개, 3개. 즉 다시 말해서 나무가 5% 이상 차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있는 사과, 눈에 안 보이는 사과들 많습니다. 안에가 들어있는 거. 그래서 사과를 개수를 셌는데 개수가 안 맞을 수 있어요. 허용오차라는 게 있어요. 허용오차. 10%라든가 20%라든가. 이런 허용오차 범위는 그때그때마다 공지를 해줍니다. 근데 아예 막 30% 이상 차이가 난다? 40% 이상 차이가 난다? 이건 있을 수 없죠. 조사를 엉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내가 기준에 맞게끔 조사하면 검증에 적발될 일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희가 검증조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한 것처럼 누가 검증을 할 수 있어? 누가? 자, 검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방금 봤더니. 자, 검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2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재보험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가 있습니다. 재보험 사업자. 자, 재보험 사업자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 우리가 LH농협 손해보험의 주식회사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얘가 보험회사인데 이 농작물 재보험의 보험회사는 L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보험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재보험은 다시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험에 가입하는 이 재보험 사업자는 누가 되고 있냐면 정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정부는 그러면 이 재보험 사업자잖아요. 그럼 이 관련 업무를 입탁을 해놨어요. 누구한테? 농업정책보험금융원한테. 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업무 이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지금 업무 이탁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검증도 그러면 농구문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검증은 이 2사람이 검증을 하겠죠. 그러면 이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본인들이 이 검증 업무까지 다 할 수는 없어요. 직원 수가 부족해서 다 감당을 못해요. 그럼 지금 실무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검증원을 어떻게 하냐면 이 재보험 사업자가 이촉을 합니다. 매년 이촉을 해요. 뽑아요. 선발을 하는 겁니다. 선발을. 검증원을 선발을 해요. 이촉을 하는데 보통 어떻게 이촉을 하고 있냐면 우리 손해평가 법인이라고 있어요. 회사. 손해평가 법인이 있죠. 법인. 법인에서도 이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도 우리도 외웠잖아요. 손해평가사 협회 양쪽에서 이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주로 누가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게 되냐면 법인 직원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 협회 즉 손해평가사들이 이 검증원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검증원으로. 그럼 결론은 뭐겠어요? 여러분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검증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막 합격하셔가지고 1년도 안 된 경력이 안 된 사람은 바로 검증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검증은 최소 3년 이상만 지나면 거의 다 검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이렇게 이촉을 받아서 저도 검증을 활동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검증할 때 정말로 제가 번역 활동을 해보면은 이 막 적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적발한다는 그런 말은 바로 이렇게 적당한 용어는 아니고 저를 반추해보는 저는 그런 기회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이렇게 검증원이 되어서 이 손해평가사들이랑 수많은 조사자들이 조사했던 것을 제가 가서 다시 검증을 하면서 아 이렇게도 조사를 하는구나. 아 이렇게도 조사를 하는구나. 왜 이렇게 조사를 하지? 하면서 정말 이렇게 조사하면 안 되겠다. 또는 반대로 굉장히 기감이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조사를 너무 잘해놓으신 분들 많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조사를 엄청 잘해놓으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정말 조사를 잘했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을 기감이 되는 사례는 좀 전파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런 검증원으로서 활동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가 반드시 이런 걸 조사를 잘못한 즉 부실조사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이 사람을 징계를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검증의 목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검증한다는 것은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잘못된 조사를 보고 어때요? 이렇게 지도한다는 거 있잖아요. 다시는 두 번 다시 이렇게 그 조사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것도 사실은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 검증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더 조사를 꼼꼼히 해야 되겠다. 꼭 그런 취지보다는 평소에 내가 그냥 나는 내 기준에 맞게끔 내 손해평가사의 자존심을 가지고 일을 해. 정말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일하면 좋겠어요. 제가 현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꼭 검증뿐만이 아니라 가끔씩 조사해서 해놓으신 조사자들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야,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했어? 이러신 분들이 의외로 계세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손해평가사의 자존심 있잖아. 손해평가 좀 자존심 좀 지켰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좀 기본에 충실한 그런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검증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재보험 사업자, 그리고 누구요? 재보험 사업자입니다.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라겠어요. 방금 제가 50개를 조사했다. 그럼 50개를 맨 처음부터 검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몇 개만 추출해요.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추출할 확인하는 조사. 그러면 그 지역에 사과 조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조사자가 100명이 세팅되었습니다. 그럼 100명 것을 다 검증하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추출. 거기서 이미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것은 검증이 또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 사람 것만 검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일정 수를 뭐 한다? 이미 추출해서 검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표본조사, 재조사, 검증조사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봐보시면 그 다음에는 우리 수확량, 그 다음에 가격 관련 용어예요. 사실은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용어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방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은 그냥 혼자서도 충분히 읽어가지고 혼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년 수확량, 표준 수확량, 평년 착화량, 평년 착화수, 그 다음에 기준 착화수, 기준 수확량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듣는 그런 용어들이 아닙니다. 이 농작물 재보험에서만 듣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애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끝날 때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이 애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만이 그래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용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확량 및 가격 관련 용어는 다음 주에 다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